25만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탄 1, 2,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메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74회 수원 특례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월 출범이 예정된 청소년 청년재단이 어떤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황인국 제2부시장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함께 일했던 박찬열 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를 수원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했듯이 측근을 고용하려는 방편으로 수원시 청소년재단을 청소년 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것 아니냐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불식시키고자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의 청소년 청년재단 관련 비전과 계획을 듣고 수원시가 청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체감성 제고를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 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법률상 특정 연령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하며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에 9세에서 18세까지의 연령을 청소년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는 19세에서 24세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들은 후기 청소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란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산업화 이후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직업세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정 성인인 19세가 되어도 온전히 독립된 성인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수원 청년 발전 방향 연구에 따르면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청소년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어려지는 반면 성인기 과업을 성취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성인기 이행 단계로서의 청년이 부상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기 청소년이라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민법상 성인 나이를 기준으로 청소년과 청년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들 아시다시피 후기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대다수는 학생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으며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가정 밖 청소년 등과 같은 위기 청소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중심에는 학교와 가정이 있으며 결국 학업 성취, 다양한 체험 교육, 가정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주류를 이룹니다. 반면 청년 정책은 다릅니다. 청년들은 성인으로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취업 및 주거 지원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수원 청년 발전 방향 연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경우 주로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주거의 문제를 지적하고 30대 후반 그룹은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간주하지 않지만 육아 및 주거에 관련 정책 혜택을 필요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생애 주기상 연속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책의 연속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청소년 청년재단 확대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 2022년 제2회 청소년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이 강조한 청년의 출연과 기능적 연계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확대 개편 필요성 사유로 후기 청소년 정책을 예시로 행정과 지원 조직의 이원화로 인한 서비스 수요자 혼란 및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청소년재단은 그간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내역을 보면 대학생 서포터즈 관련 사업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년 시설의 공유를 통해 청년 거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청소년 시설 개선을 위해 서초 유스센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초 유스센터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나
청년들에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담당자는 어른들이 공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득 수원시 청소년 공부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성인이 이용하기 시작한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이 오지 않아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청소년 시설을 청년 거점으로 만드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은 그 결이 다르며 수원시 청소년재단은 청년 대상 사업을 해본 경험도 거의 없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을 청년 거점으로 만들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당위성이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네,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7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과 또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 질의해 주신 배지환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 그동안 청소년 청년 정책은 생애 과정과 관련 없이 현실에 급급해 수평적 정책 설계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생애 주기는 아시다시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의 성장이 공백 없이 연결되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청년은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진로 탐색부터 학습, 이력, 취업, 경력 관리 등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청소년 청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해외 선진국의 청소년 청년 정책은 청소년과 청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제기구들은 청소년 혹은 청년을 유스라고 통일합니다. 통칭하고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통합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만 15세에서 13세를 유스로 정부, 교육, 문화부에서 총괄합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0세에서 24세까지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문제가 청년기로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생애주기 발달 단계든 통합적인 관점에서 청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예방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월에 출범할 청소년 청년 재단은 인구가 우리 시에 40만에 육박하는 청소년 청년 모두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생애 전반지를 연계하고 꿈과 희망을 잇는 보금자리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청년의 공유시설 방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청소년 청년이 가장 많은 청춘 도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국적인 최고의 청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쇠락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청소년 청년 정책을 새로 살펴봐야 본다고 봤습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 시설과 프로그램은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현재 15개, 청년 시설은 2개소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이것을 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광자, 북카페, 체육활동 등을 위해서 평일 오전과 저녁 시간대 연령 구분 없이 그동안 개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50만 이상의 청소년 시설에 이미 30% 이상의 청년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늘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활동 공간의 부족 문제와 중첩에서 혹시 나타나는 문제를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껏 놀고 즐기고 뛰어놀고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꿈을 이뤄 나갈 공간을 더 늘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상의 의미로 빨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자는 게 주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또 청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수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정책 체감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원시 청소년재단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미 체감성 제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을 미숙한 성인 또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여 선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정책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정책의 경우 유망 직종이란 이유로 중소기업의 인재 제공을 목적으로 교육 및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의 경우도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골목상권 활성화나 푸드트럭을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각종 지원금의 경우 교통비, 주거비,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 확보의 문제로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주고 있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연봉 2,800만 원을 받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은 대다수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체감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최소 140% 이상으로 늘려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재단의 후기 청소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재단에서 실시한 후기 청소년 만 19세에서 24세의 사업들은 실적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문화기획단, 서포터즈 운영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청소년 재단에서 활동하는 활동 전문가 또 상담 복지사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더 발굴하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서 이들이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중추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현재보다 후기 청소년의 사업 추진 실적이 훨씬 더 다양해질 거라고 예견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출범 후 예산 및 인원 증원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인 청소년청년재단은 야심차게 출범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예산 및 인원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시를 신설해서 8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수원시 전체 인구 중 24.1%를 차지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인원 증원의 경우 아직까지 증원이 되고 있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청소년 청년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주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10년도부터 청년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전체 인구의 125만에 40만을 육박하는 이 청소년 청년 모두를 위한 정책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교 역할을 잘 수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재단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청소년 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연령을 아우르는 지역 공동체 참여기구를 도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에서 행복을 찾고 도전하며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과 더불어 청년이라는 정책을 펼치고자 TF팀, 3개의 TF팀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정책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출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던 길이라고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르다 그러면 우려하는 길은 헤쳐나가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청소년 청년재단 출범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쉽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재단 가족들과 공직자를 믿어주시고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 생활비용 등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역량 개발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셋째는 정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넷째는 청년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고 청년이 원하는 삶에 주도적으로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보완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시대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가 및 지방단체 차원에서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에 아우르는 종합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체감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수원시 청년 사회 경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시의 청년 정책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와 취업 창업 지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다수의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전방위 노력을 하고 전방위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이 출범 후에 예산 및 인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재단을 출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재단을 늘리고 센터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의원님들은 잘 아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훈련된 조직, 기존에 이미 안착된 청소년 재단에 청년 재단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장 재정과 인원을 막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다만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증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공공기관 조직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2명인데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전 통보를 받았는데요. 또 진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청년 예산은 현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또 청년 정책 연계 협력 사업 등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또 의원들이 제안해 주시면 또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수원 특례 시의회와 협조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과 시정지를 해주신 배지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